요즘 사과 식초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누군가는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혈압이나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하죠. 인터넷이나 주변 지인들 사이에서도 하루 한 잔의 사과 식초가 만병통치약이다라는 말까지 들릴 정도예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사과 식초의 진짜 효능,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사과 식초는 사실 아주 오래된 발효식품이에요. 조선시대에도 사과를 발효시켜 만든 신음료가 여름철 갈증 해소용으로 사용됐다는 기록이 있고 유럽에서도 비네거라고 불리며 오랜 세월 사랑받았죠. 비네거라는 말은 라틴어로 시큼한 와인을 뜻하는 말에서 왔어요. 이름 그대로 와인을 식초로 발효시켜 만든 전통적인 발효음료인 셈이죠. 옛사람들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상처 소독이나 피로 해소용으로도 즐겼다고 해요. 요즘 사과 식초가 건강식품으로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초산과 사과 유래 유기산, 그리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 덕분이에요. 초산은 우리 몸의 대사를 돕고 유기산은 피로물질을 분해하며 폴리페놀은 세포의 산화를 막아 노화를 늦춰주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보면 사과 식초는 단순히 신맛 나는 식품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꽤 흥미로운 건강 보조 발효 음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연구팀은 사과 식초를 하루 15ml, 그러니까 약 한 큰술 정도 꾸준히 섭취한 실험군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식후 혈당 상승 속도가 평균 34% 느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체감이 아니라 수치로 입증된 결과예요. 그렇다면 사과 식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7가지 대표 효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당 조절 효과입니다. 일본 오사카대 연구에서는 사과 식초의 초산이 위 배출 속도를 늦춰 탄수화물이 혈당으로 바뀌는 속도를 완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밥을 먹은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전 단계나 혈당이 자주 출렁이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단, 공복에 원액으로 마시는 건 절대 피해야 합니다. 위 점막이 자극을 받아 속쓰림이나 위염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지방 분해와 체중 조절이에요. 도쿄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12주 동안 하루 2큰술씩 사과 식초를 섭취한 그룹의 체중이 평균 1.9kg 감소했습니다. 초산이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효소인 AMPK를 활성화시켜 지방 축적을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체지방률이 낮아지고 허리둘레도 평균 2cm 줄었다고 해요. 다만 식초만 마신다고 살이 빠지진 않아요. 식단 관리와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해야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세 번째는 혈압 개선 효과입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은 초산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개선하고 혈압을 낮춰준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고혈압주에게 사과 식초를 6주간 투여했더니 수축기 혈압이 평균 20mmHg 낮아졌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도 비슷한 효과가 관찰됐어요. 나트륨 배출을 도와 체내 염분 균형을 맞춰주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특히 짠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한국인에게 유익한 작용이죠. 네 번째는 장 건강 개선이에요. 사과 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해줍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4주간 사과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비피더스 균수가 15% 증가했다고 합니다. 유익균이 늘어나면 변비 완화는 물론 배에 가스가 차거나 속이 더부룩한 증상도 줄어들어요. 아침 공복에 희석한 사과 식초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이 장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피로 회복 효과입니다. 운동 후 몸이 무겁고 피곤할 때 사과 식초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사과 식초의 구연산과 사과산이 젖산을 분해해 피로물질을 빠르게 제거해주기 때문이에요. 일본 후쿠오카대 연구팀은 식초 음료를 마신 그룹의 피로도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30%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가 끝난 저녁에 따뜻한 물에 희석해 한 잔 마시면 피로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사과 식초에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비타민C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요. 이 성분들이 활성산소를 줄여 세포 손상을 막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미국 미네소타대 연구에서도 식초 섭취군이 면역세포 활성도가 18% 증가했다고 밝혔어요. 환절기에 감기나 독감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 사과 식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단, 위가 약하신 분들은 식사 후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피부 개선 효과입니다. 사과 식초를 물에 10배 정도 희석해서 세안 마지막 단계에서 헹궈주면 피부의 산성도를 조절하고 세균 증식을 억제해줍니다. 미국 피부과학회 ADA는 희석한 식초를 여드름성 피부에 바르면 염증이 완화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원액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피부에 자극이 강하므로 민감성 피부라면 반드시 패치 테스트 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사과 식초와 궁합이 좋은 음식도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사과 식초와 함께 먹으면 지방산 흡수를 도와주고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가 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양배추로 위 점막을 보호해 식초의 산성 자극을 줄여줘요. 세 번째는 닭가슴살, 단백질 소화를 돕고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토마토 라이코펜 흡수를 높여 항산화 효과를 강화하죠. 마지막으로 미역은 체내 염분을 조절해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사과 식초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도 있어요. 첫 번째는 유제품입니다. 식초의 산성과 우유의 단백질이 만나면 엉겨서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운 음식으로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촉진시켜 속쓰림을 유발합니다. 세 번째는 탄산음료, 산성산성이 만나면 위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죠. 네 번째는 고카페인 커피, 위산 역류와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술은 초산대사를 방해해 피로가 더 쌓이게 만듭니다. 이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람들을 살펴볼게요. 당뇨병 환자는 사과 식초가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인슐린 약을 복용 중이라면 저혈당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환자는 산 자극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하고요. 신장 질환자는 산성 대사물질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흡연자는 니코틴 배출에는 도움이 되지만 공복 섭취는 금물이에요. 또 혈압약 복용자는 초산이 약효를 강화해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사과 식초는 빛과 열에 약하기 때문에 직사광선을 피하고 반드시 뚜껑을 꽉 닫아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개봉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고 희석해서 만든 식초 음료는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금속 용기보다는 유리병에 담아야 산화가 덜 일어나요. 이제 정리해 볼까요? 사과 식초는 혈당 조절, 체중 관리, 혈압 안정, 장 건강,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 피부 개선까지 우리 몸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천연 건강식품이에요. 하지만 원액으로 마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반드시 물에 희석해 하루 12큰술 정도만 섭취하세요. 사과 식초는 올바르게 알고 섭취하면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친구가 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 제가 함께하겠습니다.